2300년 전에 살았던 한 비자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제시한 적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흥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2차례나 불법으로 탄핵을 당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고 금년 2025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렇게 당했다.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약 4년여 옥살이를 해야 했다. 북한에서 탄핵을 지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야합하는 국민의힘이 더 나쁜 정당이다.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국힘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하여 권력을 찬탈한다면 이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행위이다. 이제 선거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졌다.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 아무리 부정선거라고 외쳐도 선관위와 저질 정치인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할 뿐이다. 이런 체제에서 사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와 다름없다. 북한에도 형식상 선거가 있을 뿐 국민이 뽑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독재 체제 김일성 왕조가 바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는 플라톤이 국가론에 성급한 것처럼 철인이 되어야 한다.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희망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이전과 달리 전혀 언급이 없다. 시진핑과 통화해서 한국에 4가지를 요구했다는데 이에 대한 언급 또한 전혀 없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라는 뜻이다. 제자 자공이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고 답했다. 자공이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버려야 한다 라고 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둘 중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공자는 먹을 것을 버려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 공자는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잘 보인 자에게 공직을 준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에게 감투를 하나씩 준다면 나라를 사유하는 것이 된다.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반미주의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친북주의 인사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우방국 정보기관이 우리를 불신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방위병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군대에 영이 서겠는가? 조선의 선조임금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피난길에 자기를 수행했던 측근들에게 왜군과 직접 싸운 자들보다도 더 높은 상을 주었다. 조선이 계속해서 외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직을 맡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공직자는 일반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한단 말인가?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욕심은 있다. 그렇지만 공직을 맡은 사람이
재산 취득,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사생활이 깨끗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자신은 청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인 위선자가 너무나 많다. 국가 경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욕심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라가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좌익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각종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 덕목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치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은 무너졌다. 모든 사람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옛말이 되었다. 범죄를 수없이 저지른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더러운 권력 앞에 굴복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인민재판소가 되어버렸다. 베네수엘라가 추진했던 것처럼 대법관을 증원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미 베네수엘라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끊임없이 수사기관을 파괴하고 있다. 자신들의 더러운 범죄를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등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더니 이제는 검찰을 공중분해하려 한다. 이렇게 되니 마약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정원에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앤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방첩사를 해체하려고 한다. 언제나 명분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언제나 북한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행위이다. 그 목적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벌써 우파 유튜버를 탄압하고 고발한다. 게다가 소위 우파 연예인까지 압박한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톡 검열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건전한 비판을 없앤다면 북한의 김정은 독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개인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한 이념을 강제한다. 일부 정치 세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고 헌법에서 자유문구를 삭제하려고 한다. 민주파출소라는 해괴한 괴물을 만들어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고발하게 하고 있는 지금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중공 북한과 가까이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해준 나라는 미국이다. 6.25 전쟁에서 구해주고 전쟁의 폐허에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 나라도 미국이다. 이런 나라를 버리고 중공에 굽신거린다면 중공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반미, 반일을 선동하는 세력의 목적은 한미일 협력을 깨고 친중, 친북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와 협력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안보가 보장된다. 한미일 안보, 경제협력체제에서 이탈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외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외침을 당했을 때 어느 나라가 도와줄 수 있을까?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이런 돈을 마음대로 쓰는 정치인이 너무나 많다. 국가 재정을 미래에 투자하지 않고 선심성 목적으로 퍼붓는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는 곧 파산할 것이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준다는 발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또한 개인 부채를 인위적으로 탕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성실하게 부채를 갚은 사람은 바보가 된다. 도덕적 해이가 일상이 되는 사회가 된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에게는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면서 무안공항 사고 사망자들에게는 침묵한다. 전라도를 무시하는 것인가? 전라도는 가두리에 가둬둔 표밭일 뿐인가?
마약, 범죄 공화국이 되어가는데도 그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다. 국가 예산은 특정 정치인들과 이권단체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뿐이다. 악이 승리하는 이유는 선한 자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어도 천하태평인 국민이 너무나 많다. 물론 이전보다 국민이 많이 깨어나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그렇지만 정작 많은 지식인이 침묵하고 있다. 부정선거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대를 포기한 지는 오래되었다. 이들은 가장 비겁한 자들이고 가장 먼저 척결할 대상이다.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각 행정기관,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기관은 대부분 그 정체성을 상실했다. 9.11 테러 당시 납치당한 여객기 안에서는 용감한 미국인들이 테러범을 잡고 있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납치범을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 이제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5%이다. 이 소금 덕분에 바다는 썩지 않는다. 우리 인구를 약 5,100만 명이라고 하면 3.5%는 약 178만 명이다. 적어도 이 숫자만큼의 애국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보존하는 일은 왕후 장상들이 생각할 일이지만 천하를 보존하는 일은 미천한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세상의 일어남과 무너짐은 필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명언을 남긴 이 선비의 이름은 중국 명말 청초 3대유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고연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의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 희망은 싸우는 데서 싹이 돋아난다.